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장TV입니다. 꽃에는 달고 맛이 있는 넥타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넥타는 벌을 유혹하기 위해 꽃이 만들어낸 당분인데요. 꿀벌이 이 넥타를 먹고 벌집으로 가져와서 뱉어낸 물질이 바로 꿀입니다. 이 꿀에는 당분뿐만 아니라 식물의 영양 성분과 벌의 효소가 결합되어 있어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꿀이라고 모두 같은 꿀은 아니고 종류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꿀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자면은 일반 벌꿀이 있고 숙성꿀이 있습니다. 일반 벌꿀은 2, 3일마다 벌집에서 꿀을 채밀한 것을 일반 벌꿀이라고 부르고요. 농도가 약간 묽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농축시켜서 생산하기 때문에 농축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열을 가해서 농축시키기 때문에 일부 영양 성분이 줄어드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숙성꿀은 15일 이상 벌집에서 숙성이 돼서 나온 꿀이 숙성꿀입니다. 벌의 턱에서 전환효소인 파로틴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숙성이 되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더욱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렇게 일반 벌꿀과 숙성꿀 차이점을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좋은 꿀은 완숙꿀이라고 있습니다. 이 완숙꿀은 50일 이상 숙성이 된 꿀이 완숙꿀이고요. 영양 성분이 숙성꿀보다 더욱 증가하는 그런 좋은 꿀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양벌꿀이라고 또 있는데요. 사양벌꿀은 꿀벌이 꽃이 아니고 설탕물을 먹고서 꿀을 생산해낸 꿀이 사양벌꿀입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이 가장 적은 꿀이 사양벌꿀입니다. 그래서 제품 포장지를 보면은 사양벌꿀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양벌꿀이라고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영양 성분이 좀 적어서 일반 요리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쓰는 꿀이 사양벌꿀이지 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숙성꿀이나 완숙꿀이 좀 더 몸에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꿀의 영양 성분을 보면은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 엽산이나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꿀벌의 몸에서 나온 효소가 좋은 작용을 하게 해주고 머리에 좋은 콜린, 아세틸콜린도 들어가 있고요. 식물에서 나온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참고로 꿀은 가만히 놔둬도 썩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좋은데요.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혈관 손상을 막아서 혈관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뇌신경 세포도 보호해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항암 효과 또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카시아꿀, 방꿀, 피나무꿀, 떼죽나무꿀, 자파꿀, 마누카꿀이 항암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항염증 효과 또한 있는데요. 면역세포 조절 능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도 꿀이 좋은데요. 꿀은 달지만 치아를 썩게 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항산화, 항박테리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구강염증이나 구내염에도 꿀을 바르기만 해도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위장 건강에도 꿀이 도움이 되는데요.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 꿀을 먹으면 도움이 되고 위장병, 위궤양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 위궤양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꿀을 드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꿀에는 올리고당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그 심혈관 건강에는 어떤가 하면은 그냥 설탕이나 당류에 비해서 꿀은 인슐린 수치를 적게 올려준다. 그러니까 그냥 설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당 관리에 좋다. 그러니까 설탕을 줄이고 꿀을 드시면 당의 관리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중 지질 수치에 긍정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에도 어린이의 혈액 생성, 체중 성장, 설사 개선, 어린이 기침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어린이 기침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기침에도 꿀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섭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꿀에 혹시
보톨리누스 시중도 포자가 있기 때문에 만 1세 이상은 상관이 없는데 만 1세 미만에는 장에 약간 위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꿀 종류별 효능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꿀이 효과가 좋은 건데 어디에 가장 많냐면은 밤꿀에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밤꿀, 대추꿀, 자파꿀, 유채꿀, 아카시아꿀 순서대로 폴리페놀 함량이 많고요. 이 항산화 능력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은 밤꿀이 가장 좋다. 그래서 대추꿀, 떼주꿀, 자파꿀, 밀감꿀, 아카시아꿀, 사야먹꿀 순으로 이렇게 항산화 능력이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꿀 섭취 시 주의사항은 하루에 얼마만큼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보면은 하루 에너지의 10% 미만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정해진 하루 권장량은 없으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 설사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mg 이상 섭취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관 방법은 사건에 보관해도 썩지 않는데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유리병의 밀봉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지 않도록 16도 이상에서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16도 아래로 내려가면 결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 결정이 딱딱해 가지고 먹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생겨도 변질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결정을 약간 불을 가열해서 녹여 가지고 드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진짜 꿀이 결정이 생기고 가짜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이 생겼으니까 좋은 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꿀을 뜰 때는 침이 묻지 않은 그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셔야 좋습니다. 침이 묻게 되면은 꿀이 변질이 될 수가 있고 쇠 숟가락을 사용하면은 꿀이 약간 산화되면서 색깔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꿀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